나는 천안에 사는 박말자입니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아온 박말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죠. 1954년 천안의 작은 한옥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천안역 근처에서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 시절 천안은 지금처럼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죠.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져오신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였습니다. 검게 칠이 벗겨진 그 피아노는 우리 집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5살 때 처음 그 건반을 건드려 봤는데 신기하게도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말자야, 너 혹시 피아노 배우고 싶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피아노 레슨. 당시 천안에는 제대로 된 피아노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서울에서 음대를 나오신 김 선생님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레슨비는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값이었어요. 우리 가정에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부모님은 제 재능을 보시고 아껴가며 레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아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바흐, 모차르트, 쇼팽. 그들의 음악이 제 손끝에서 흘러나올 때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쌀가게가 큰 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1968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붉은 불꽃이 하늘을 태우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히 가게가 타버려서가 아니라 제 꿈도 함께 타버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자야, 미안하다. 이제 피아노는 포기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피아노를 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그 소중한 피아노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트럭에 실어 내보내던 그날 저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꿈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나니까요. 천안여고에 진학한 후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음악 담당 이선화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제가 콧노래로 쇼팽의 야상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학생, 혹시 피아노 배운 적 있니?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학교 끝나고 음악실에 와서 연습해도 돼. 대신 학교 행사 때 반주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학교 음악실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선화 선생님은 단순히 연습할 장소만 내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직접 구해오신 악보들을 저에게 빌려주시고 때로는 개인 레슨까지 해주셨죠. 말자야,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저는 음대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입시 준비를 위한 개인 레슨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자야, 현실을 봐야 한다. 우리 형편으로는 음대는 꿈도 꿀 수 없어. 사범대 가서 선생님이 되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천안역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입시 준비비를 모았고 밤늦게 학교 음악실에서 연습을 했죠. 손가락이 굳어버릴 정도로 연습했는데도 서울의 다른 입시생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첫 번째 입시는 실패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천안 천둑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 20살의 저에게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선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자야,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내가 서울에 있는 후배 교수님께 부탁드려 볼게. 선생님의 소개로 서울음대 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제 연주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초는 부족하지만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네요. 1년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천안을 떠나 서울에서 1년간 입시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천안에서 모은 아르바이트비 전부와 어머니가 몰래 주신 용돈을 들고 서울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의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을 빌리는 비용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음대 연습실을 몰래 들어가 연습했죠. 때로는 경비 아저씨에게 들켜서 쫓겨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날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큼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10시간 이상 연습하며 부족한 실력을 채워나갔고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75년 겨울 서울음대 피아노가 합격 발표가 나던 날이에요. 제 수험번호를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혀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기쁨에 온 세상이 다 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천안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싶어서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좋은 피아노로 연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훌륭한 교수님들과 실력 있는 동기들과 함께 음악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피아노 레슨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죠. 대학 4학년이 되자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것이었죠. 교수님들은 유학을 권하셨고 저도 해외에서 더 깊이 있는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즈음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김정우라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의 바이올린 전공자였는데 함께 실내악을 연주하면서 가까워졌죠. 정우 씨는 졸업 후 천안으로 내려가 음악학원을 차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말자야, 유학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음악 교육을 할 수 있어. 천안에서 함께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건 어때? 정호 씨의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안정된 삶과 음악가로서의 더 큰 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몇 달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천안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꼭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79년 저는 정우 씨와 결혼해서 천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천안역 근처에 하모니 음악학원을 열었죠.
처음에는 학생이 5명뿐이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제가 서울음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천안에서는 화제였어요. 그 시절 천안에는 제대로 된 음악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학원은 단순히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음악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죠. 몇 년 후에는 학원이 천안에서 가장 큰 음악학원으로 성장했어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성악까지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학생 수도 200명이 넘었죠. 하지만 성공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학원 운영에 바쁘다 보니 정작 제가 피아노를 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연주자로서의 꿈은 점차 멀어져만 갔어요. 때로는 밤늦게 학원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삶일까 하는 생각에 허전함을 느꼈죠. 그런데 1995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호 씨는 학원 일로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밤 9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급히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정호 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출혈로 수술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웃으며 나간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이야. 6개월간 정호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학원을 오가며 간병과 운영을 병행했죠. 그때 정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정호 씨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41살의 저는 갑자기 홀로 남겨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원 운영,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두려움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학생들도 하나둘 떠나갔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피아노를 듣고는 꼭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요. 힘내세요.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원 운영을 재개했죠.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찾아갔어요. 학생들도 다시 늘어났고 학원도 안정화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연주하는 기회도 만들어갔어요. 천안시민회관에서 정기적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고 지역 음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혼자 살아가던 중 뜻하지 않은 만남이 있었어요. 천안시립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는 김진수라는 지휘자 선생님이셨죠. 저희는 한 연주회에서 협연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정호 씨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차분하고 섬세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죠. 처음에는 그저 음악적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정호 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이미 50대 중반이 된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있었죠. 그때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자씨,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요. 2007년 저는 김진수 선생님과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사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김 선생님과 함께한 삶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저희는 부부 듀오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주회를 열었고 천안은 물론 충청남도 전역에서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었죠. 특히 저희가 기획한 천안 클래식 페스티벌은 매년 수천 명의 관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천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저희의 자랑이었죠. 또한 제가 설립한 천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통해 많은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했어요. 그 중에는 지금 서울시향에서 연주하는 제자도 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볼 때면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70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현역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피아노 연습을 해요. 70세가 된 지금도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젊은 연주자들과의 협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적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또한 천안 시니어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저와 같은 시니어분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상도 여전히 행복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작은 살롱 콘서트를 열어 지역 음악 애호가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들려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선율이 마치 작은 음악 회장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화재로 인한 가정 파산, 첫 입시 실패,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그때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꿈을 향한 열정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이선화 선생님, 김 교수님, 사랑하는 정호 씨와 김 선생님,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수많은 제자들까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들이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70세가 된 지금도 피아노를 치고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70세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천안에 제대로 된 음악 전용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그 꿈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안 시민들이 언제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한 제가 쌓아온 음악 교육 노하우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있어요. 70세 피아니스트의 인생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떠난 후에도 천안의 음악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 힘쓸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제 70년 인생이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결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저는 7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용기 내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제 집 거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 선율 속에 제 70년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천안에 사는 박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